그때 이제 합충입니다. 이 합충은 일단 양간이 음간을 합할 때의 모습이지만 극에서 도출된 이론이에요. 이제 성격이 틀려가지고 합이라는 이름과 충이라는 이름이 따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생과 극만 있는 거죠. 극 중에서도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 중에 두 가지 합과 충입니다. 합한다는 것을 먼저 봅니다. 합이란 극을 하는 양오행이 극을 받는 음오행과 균형을 이루어 상대적 완결성을 이룸으로써 하나의 오행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것은 양오행이 음오행과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설문과 비슷하죠. 결국 이치는 같은 그거니까 생성되는 오행이 생이라는 능동적인 현실에 따라 양오행임을 주목하지만 음양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음오행 또한 양오행과 균형을 이루어 함께 존재하면서 양오행의 바탕을 이룬다 그랬죠. 예, 이건 음양의 이치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성되는 오행은 능동적이니까 양오행이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이외에 다른 데서는 이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려는 양간이 소극적으로 그 변화의 바탕을 이루는 음간과 합을 하려는 이유, 이것이 합이론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양간이 적극적으로 음간과 합을 하려 한다 그 소리죠. 양오행을 생성한다 하면 양은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음은 양과 균형을 이루면서 바탕을 이룬다는 음양의 기본 원리 때문이다. 양오행을 생성 자체도 능동적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고 양오행도 변화를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양오행을 생성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변화의 선두에는 언제나 양의 기운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바탕에서 음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면서 디딤돌 역할을 한다 그러죠. 음의 기운이 보이지는 않아도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가치 변화를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예술을 연출하는 스타들, 정신과 육체, 조종사의 뜻에 따라 하늘을 나는 비행기 역시 마찬가지죠. 거북선 위에서 바다를 호령하는 이순신 장군 모두 같은 이치다 그랬습니다. 예술을 연출하려는 그 정신과 그 정신을 따라서 예술이 펼쳐지는 육체, 그리고 조종을 하려는 조종사의 뜻과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와의 하나 등등, 거북선 위에서 바다를 호령하는 이순신 장군과 그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그 군사들, 해군들의 균형,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갑목은 생명력으로서 음토적인 작용력인 기토에 뿌리를 두게 되고 기토는 생명력을 품음과 동시에 양토적인 작용력인 무토를 생하게 되는데 이유는 씨의 잉태와 생명의 탄생이라는 오행의 극한 변화를 양토적인 작용력으로서의 무토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하면 꼭 양토인 무토를 생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듯이 갑목은 아빠고 기토는 엄마예요. 갑기가 합을 하는 가정이라는 무토, 양토적인 작용력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균형을 잡힌 무토와 기토, 가정과 엄마가 토생금으로 자식인 경신금을 낳는다 그랬죠. 다른 오행도 역할은 다르지만 이치는 같다 그렇습니다. 무토는 계수, 경금은 을목, 임수는 정화, 병화는 신금과 짝을 이룬다. 근데 모두 양오행이 음오행을 극이라는 이치에 의해 적극적으로 상대적 완결성을 이루어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명력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오행 흐름의 한 모습들이다 그랬습니다. 합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양오행이 음오행을 극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 완결성, 즉 양오행과 음오행이 균형을 이루어 변하는 모습,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완결성이라는 뜻이 나오는 이유가 오행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합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합은 15행 중 극을 하는 양오행이 극을 받는 음오행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오행이 5, 음오행이 5이므로 합을 이룰 수 있는 짝은 5이다. 그렇죠? 오행은 15행 뿐이므로 15행 이외의 것으로 상극 합충 등의 변화를 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밖에서는 지지가 합을 하고 충을 한다. 그 이론이 아주 대세를 이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오행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정반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15행을 보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양오행은 갑병무경님, 음오행은 을정기신계.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합을 하는 모습이 갑기 합생 무토, 병신 합생 임수, 무기 합생 병화, 병을 합생 경금, 임정 합생 갑목, 이렇게 5합이다 그렇습니다. 합을 하면 화하는 것인가 생하는 것인가. 예, 이 문제도 참 말이 많은 문제예요. 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이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합의로는 합을 해서 화한다 라는 의미로 갑기, 합화, 토 등으로 표현을 해왔다. 그러나 두 오행이 합을 하면 합한 두 오행은 사라지고 화니까 변할 화니까요. 화한 오행만 남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화한 오행까지 세 오행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합하는 두 오행이 서로 묶여서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인지 등이 분명치가 않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의 주장을 각각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간에 나와 있는 한중일 관련 거의 모든 책이 병신합화, 수 등으로 결론은 강조하고 있지만 병신이 왜 합을 하고 합을 하면 왜 수로 화하는지, 화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리적인 주장이 없다. 그래서 저도 이 논리를 세울 때 무척 고생했어요. 심지어는 수로 화하면 이것이 임수인지 개수인지 아니면 임수일 수도 개수일 수도 있다는 것인지조차도 두루뭉술이다 그랬습니다. 두루뭉술이란 말은 슬그머니 넘어간다는 소리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이론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자식을 생산하면 남편은 아빠가 되고 아내는 엄마가 된다. 여기서 자식을 생산한다라는 현상의 변화 자체가 양호행위다. 그렇죠? 생명력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양호행위고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사람 자체도 양호행위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자가 양, 여자가 음이었죠. 그래서 합을 하면 양호행을 생한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같은 이치로 임수와 정화가 합을 하면 양목인 간목을 생한다. 여기서 양목인 이유는 음양의 이치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생명력으로서의 변화를 주도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임정뿐 아니라 합을 하는 다른 오행들 모두가 같은 이유다 그랬습니다. 단호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가 아니고 생이라 표현한 이유는 임정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양목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모 중심 가정에서 자식 또한 가족이라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세력으로만 존재하던 자식이 때가 되면 자기중심 가정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체와 만남의 변화에 의한 용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자기중심 가정을 세우게 되면 부모도 그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부모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력으로서는 형성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오행은 자신의 관장시기가 아니더라도 상극합중의 작용은 늘 하고 있다. 인간사도 사주도 마찬가지다. 다만 법칙성의 범위 내에서 균형이라는 불변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아웃라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을 했다고 해도 균형점에 접근하는 합이라야 그 이치가 돋보이는 것이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상극의 이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합이 만약 갑기합이라고 했을 때 갑목과 기토의 세력, 즉 갑목의 세력과 기토의 세력이 큰 차이가 난다면 갑목이 세력이 약하고 기토가 사주 자체에서 왕하다면 갑기합생 무토를 이루기 때문에 갑목은 엄청 힘이 약하게 됩니다. 왜? 합을 해도 합을 하는 두 행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고 약해지듯이요. 그러나 갑기가 합을 해서 무토를 생하는데 기토가 원래 토의 세력이 강했다면 갑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가 와서 수생목을 해주든가 또 다른 목이 와서 갑목에 힘을 더 줘야 되겠죠. 이게 사주 원국을 보는 이치인데 생극의 관계가 합충해서 잘못된 것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가 그걸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